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나이가 꽤 드신 분들과 하고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에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나라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한국이 좀 이렇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그날 논의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참 개발 연대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 수준이 있던 그런 시대부터 나라를 거의 재건시킨 그런 주역들이죠. 한 분이 며칠 전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 교수님들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식사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대개 한 30년 정도 내외를 대학 교수로 지냈고 대부분 현직 총장과 같은 그런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거의 다수가 한국이 현재와 같은 그런 교육제도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백 조를 퍼붓더라도 아이들 더 낳을 가능성들이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30년 40년 이렇게 교수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교육의 자율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처럼 관계 당국이 교과부가 전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교육의 재건이라는 것이 거의 쉽지가 않을 것이다. 어쩌면은 한 걸음 나가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놀란 것은 그분은 이제 교육 관계가 되지 않은 다른 사업 분야에 진출해 계신 분이니까 현직 총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몫으로 내는 걸 보면서 상당히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실 교육 문제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아이들 보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도층들은. 그러나 사실 그 바깥 교육과 한국 교육을 동시에 다 체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교육계획이란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것으로 포장을 고치는 식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긴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과부 같은 특정 그런 부스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잠시 제쳐두더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어떤 나라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면은 성장과 더불어서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규제를 만드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특별법이 필요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종류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것이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게 되면 엄청난 규제의 망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종류의 그런 정책이 낳는 규제의 망은 일단 만들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목포나 이런 데를 가면은 한국은행의 분점을 만날 수가 있죠. 그 일제시대 때 아마 조선 관련된 은행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날처럼 소달구지를 끌던 시대로부터 지금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자기 정식을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한국은 60년대 나라를 재건할 당시는 상당히 그 관의 영향력이라든지 생산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직자들은 하룻밤이 지나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거고, 그 기관들이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성장하면서도 그런 관이 성장하는 속도는 계속 늘어나온 거죠. 특히 교육 관련된 것도 그런 정책들이 양산되는 그 속도와 마찬가지로, 일단 정책이 만들어서 법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면 그 법 주변으로서 공적 영역의 기관이나 종사원들이 생기고, 또 그 기관에 기대서 사는 사적 영역의 기관이나 기업이나 종사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 규제는 아주 두터운
이해 당사자들의 연합체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쉽지만 일단 만들어진 특별법은 락힌 완전히 딱 끼인 상태로 그 제도나 기관이나 그 종사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비단 교육 부문뿐만 아니고 한국의 전 산업 분야에는 제가 판단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락인 완전히 모든 규제들이 촘촘히 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으로부터 자원을 이렇게 흡수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해서 이 전체 체제가 하중으로 말미암아서 내려앉는 그런 종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아주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육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이만 하더라도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청이라는 각종 그런 부분들의 공직자들이 계실 것이고 연구소가 있을 것이고 교원단체가 있을 것이고 교사의 노동조합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혁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기가 오기 전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런 행운이 우리나라가 함께 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규제망에 의해 가지고 무거운 하중 때문에 무거운 간접 부분 때문에 재원을 낭비하고 서서히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개혁,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면 수백조 원을 쏟더라도 결국은 현재처럼 저출산, 저생산성, 고비용, 고실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좀 썰렁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현상 이면에 있는 그 구조에 집중할 때, 주목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